그리고 무릎에 있던 캐논을 이 케이프 안쪽에 끼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3mm 조인트니까 어디든 호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깨에 캐논만 썼다면 이번에는 무릎에 있던 것도 한꺼번에 사용하라는 그런 느낌.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미니 디바이스 버스터돌 탱크 미드나이트 팽. 버스터돌 시리즈로 출시한 탱크의 컬러 바리에이션인 미드나이트 팽입니다. 원본 버스터돌 탱크 같은 경우는 외장이 검은색과 초록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파란색과 주황색을 사용하는 컬러, 거기다가 본체 머리카락 컬러도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좀 또 바뀐 그런 형태고요. 표정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발매는 25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7,535엔, 국내 판매가 기준 75,350원입니다. 근래 리뷰한 메가미 디바이스답게 이제 소체 따로 만들고 전용 파츠 따로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는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립하고 돌아올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매뉴얼 잠깐 볼까요? 일단 매뉴얼이 총 4부 들어있습니다. 컬러로 된 기본 공식 사진 등등이 들어가 있는 이 컬러 매뉴얼과 0번, 1번, 2번에서 총 4부. 0번이 뭔가 했더니 원본 버스터돌 탱크에서 미드나이트 팽이 되면서 색깔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1-1번 조립할 때 뭐 1번과 3번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써주세요 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블록 2M 바디 만드는 매뉴얼과 총 4가지 모드로 점점 바뀌어가는 이제 버스터돌 탱크의 모습, 전용 매뉴얼이죠 이쪽은. 그래서 근데 이번 매뉴얼이 이 미드나이트 팽용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버스터돌 탱크 매뉴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사진들은 다리가 스타킹 신은 것 같은 컬러지만은 버스터돌 탱크 미드나이트 팽 같은 경우는 스타킹 신은 다리가 아니에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미드나이트 팽의 이제 본체죠. 소체 모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이 코스튬 모드, 그리고 가운데가 라이트 아머 모드용 파츠들, 그리고 오른쪽에 이 파란색들이 전부 풀아머 모드용 파츠들입니다. 일단 코스튬 모드용 파츠는 그냥 상하의 신발 이렇게 또 추가가 되는 거고요. 목에 이렇게 리본을 묶은 파츠까지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아머용 파츠들인데 라이트 아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아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장 디테일들이 눈에 띄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손목 조인트라든가 이걸 통해서 바디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만 보면 여기도 지금 3mm 구멍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죠. 그 외에도 교체용 헤드인데요. 약간 늑대 귀 같은 느낌의 이런 디자인이 좀 눈에 띕니다.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그 금발 형태를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 머리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버리고 일반 헤어밴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이 파란색들이 전부 프라머용 파츠입니다. 이 중에서도 바로 이 아머 케이프, 이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말 그대로 케이프, 망토 같은 형태인데요. 이게 어떻게 망토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얼굴을 가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따가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꽤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는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린더 캐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이 백팩입니다. 백팩에 해당하는 부분, 그 앞에가 이제 케이프죠. 여기도 보면은 디테일이나 이런 패널 라인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름 또 파츠 분할 기본적인 형태들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내부에도 보면 다 3mm 규격의 구멍들이 곳곳에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보입니다. 이거 개조하기가 좋겠죠. 커스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그런 형태죠. 거기에 뭐 기본 관절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 아머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라이트 아머 위에다가 이 풀아머용 파츠를 끼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쪽도 역시 3mm 규격의 구멍이라던가 기본 디테일들 꽤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릎에 들어갈 실린더 캐논입니다. 백팩에도 한 세트가 있지만 무릎에도 한 세트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이 실린더 캐논이라는 것도 디테일이 꽤나 좋은 편인데 기본 색분할도 색분할이지만 당연히 뭐 이 3mm 구멍들 곳곳에 있기도 하고요. 색 조합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두운 블루 컬러에다가 블랙 컬러 해가지고
그리고 발도 있습니다. 신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라이트 아머 발에다가 더 씌워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발꿈치나 이런데 마치 스러스터 같은 그런 형태의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띈다. 그리고 허벅지 아머도 있습니다. 마치 미사일 런처 같은 디테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체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교체용 발, 이제 발가락 형태랑 신발 형태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었죠. 그리고 교체용 손, 편손과 무장손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고요. 교체용 표정도 총 3종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2개지만 기본 표정도 하나 더 있어요. 외형 볼 때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항상 들어있던 이 교체용 빈 얼굴들도 들어가 있고요. 조립하고 나면 이렇게 호환용 조인트 또는 커스텀용 조인트 다양하게 또 남습니다. 거기다가 메가미 디바이스 액션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소체 모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근데 소체야 뭐 익히 알고 있는, 한 번쯤 메가미 디바이스를 사본 사람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바로 코스튬 모드로 가볼까요? 대신에 코스튬 모드로 바꿀 때 흉부 안에 있는 이 프레임 부분을 검은색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아무래도 일반 스킨 컬러를 쓰게 되면은 이 조인트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검은색으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한번 분해를 해야 합니다. 소체 모드에는 이 스킨 컬러의 조인트를 그대로 쓰거든요. 이 몸통 안쪽에 있는. 그도 그렇게 겉에가 이제 피부가 드러나는 형태다 보니까 스킨 컬러를 쓰지만 코스튬 모드를 위해서 이 파츠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조인트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짠! 코스튬 모드의 완성!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랄까 그 바디의 스타일을 이미 알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잘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복장에서 또 차이들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중요한 이 머리, 얼굴 부분. 일단 버스터돌 탱크 자체가 이런 단발이면서도 끝에 컬이 들어간 스타일, 그리고 이 얼굴 정중하게 가로지르는 이 앞머리, 요것도 좀 차밍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귀엽거든요, 이런 거. 특히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볼 법한 캐릭터 디자인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눈동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초롱초롱하게 되게 깊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 살짝 눈가 주변이나 이런 데 홍조가 들어가 있는 게 귀엽네요. 그리고 표정 교체도 해봤습니다.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얼굴이 발그레한 것이 말입니다. 눈동자도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아주 귀여운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싱긋 웃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표정, 이것도 굉장히 좀 귀엽네요.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특히나 속눈썹 디자인 되게 잘 됐다. 오,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는 이 세일러 복장에 여기 리본이 들어가 있는 형태, 파츠 분할로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조형은 역시 훌륭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스커트의 주름 표현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가만 보면은 이 상의도 이 끝자락 부분이나 이런데 옷에 주름 표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발도 구두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굽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아머 모드로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 가동은 아머 좀 입히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헤드 쪽은 교체를 해줄 거니까 머리도 교체해주고 팔 아래쪽으로도 교체를 해줄 거고 다리 아래쪽으로는 아머를 추가해 줄 거니까 이런 관절부들 좀 분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아머 모드 완성! 기본적으로 이제 백팩, 팔, 다리 쪽에 아머가 더 추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에 아주 톡 튀는 것 같은 그런 컬러링의 아머가 추가됐죠. 거기다가 팔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도 클리어 그린으로 된 요 링 파츠들에 추가가 됐고요. 확실히 이게 뭐 코스튬 모드나 기본 소체보다는 아무래도 더 듬직하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버스터돌 시리즈의 기본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라이트 아머에서 어떤 아머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뭐 건어다, 나이트다 뭐 등등등 그렇게 또 갈라진다고 볼 수 있죠. 바뀐 부분 위주로 좀 보면 머리 부분, 이제 머리에 헤어밴드 같은 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귀 안쪽에 검은색 파츠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버스터돌 시리즈나 요즘 메가미 디바이스 시리즈에서 보이는 이 클리어 파츠로 헤어밴드를 장착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팔 상박이나 아니면은 이 손목에도 밴드가 추가가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부분에 라이트 아머 장착이 된 형태고요. 허벅지 쪽이나 종아리에도 역시 초록 색깔 밴드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종아리 쪽에는 역시 아머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아머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많이 보던 그런 형태고요.
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에도 3mm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고요. 발 자체도 아머 스타일의 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가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이제 목 관절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중 관절인데 그 아래쪽으로 몸통 쪽으로는 또 관절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고개를 완전히 숙이는 것도 가능하고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목을 완전히 누르면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는데 목을 살짝 이렇게 뽑아주는 걸로 해서 좀 더 편하게 가동시킬 수 있게끔 목을 연장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날개뼈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을 하고 있었죠. 팔이야 뭐 들고 내리고 옆으로 들고 하는 거 자유롭고 팔꿈치 단일 관절에 거의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형태고요. 몸통도 흉부에서 주로 움직였죠. 회전하는 부분도 그렇고 들고 숙이고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숙이고 뒤로 드는 부분을 거의 담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밑으로 슬라이드하는 걸 통해서 이제 가동 범위를 더 늘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안쪽에 관절이 막 이렇게 뽑혀 나오면서 옆으로 드는 것도 좀 도움을 많이 주죠. 허벅지 회전에 종아리 회전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다가 무릎은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도 뭐 흔히 보던 그런 구조죠. 앞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축이 꽂히고 뒤에 앞뒤로 꺾어주는 거 있고. 그래서 스쿼트 가동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무릎 꿇는 액션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라이트 아머 모드 봤으니 이번엔 풀아머 모드로 가봐야겠죠. 이번에도 조금씩의 교체가 필요한데 일단 손목은 교체를 해줄 거예요. 손을 빼고요. 이 손목에 있는 이 밴드 부분 있죠? 이 클리어 그린 부분. 이 친구 미리 빼둘 건데 여기서 주황색 아머, 그러니까 라이트 아머만 제거를 해놓을게요. 이 클리어 그린 손목 파츠는 나중에 한 번 더 쓸 겁니다. 그리고 뺀 자리에는 이렇게 클리어 그린의 다른 손목 파츠를 가지고 오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발만 잠시 빼놓을게요. 발은 아머를 추가할 거고요. 백팩도 마찬가지 아머를 추가할 거라서 잠시 빼줍니다. 그래서 발은 이렇게 전용 발등이랑 해서 발바닥, 발등에 아머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풀아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정강이에다가 아머 추가를 해주고 그 위쪽에도 아머 추가를 하고 실린더 캐논을 무릎에다 추가하고 그 위에다가 한 겹 더 아머를 씌워주면은 다리 쪽에 완성.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태로 방금 만든 발이 와서 끼워지는 거죠. 이렇게. 오우, 다리가 이게 풀아머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크죠? 백팩도 미리 만들어둔 이 케이프 아머를 이 뒤쪽에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쪽도 양쪽 다 장착을 해주면 준비 끝! 결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버스터돌 탱크 미드나이트 팽의 풀 아머 모드 완성!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체를 좀 감싸주는 형태의 이 케이프 아머랑 아주 금지막해진 이 다리 아머, 이 다리 아머가 굉장히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 다리만 두꺼웠으면 좀 어색했겠지만은 이 케이프 아머를 통해서 좀 상체도 부피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뒷모습, 백팩에 있는 이 실린더 캐논이 약간 부스터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전신의 아머를 좀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굉장히 보기 좋네요. 자세히 보면 일단 뭐 얼굴이나 뭐 몸통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요. 풀아머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라이트 아머 백팩 좌우로 해서 버스터돌 특유의 백팩이 추가되면서 그 주변에 디테일 파츠나 실린더 캐논 그리고 이 케이프 아머가 추가가 되는데 이 케이프 아머도 아까 뭐 기본적인 가동 이야기는 했잖아요. 옆으로 벌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백팩과 연결되는 조인트의 가동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좌우를 이렇게 감싸주면 가운데에서 파츠가 교차되면서 도킹! 이렇게 하자마자 아, 이게 이름이 케이프 아머인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또 어깨 라인을 쫙 감싸면서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오는 이런 형태. 개인적으로는 이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흔히 뭐 캐릭터 디자인들 중에 종종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케이프를 쫙 두르고 있는 얼굴을 반쯤 가린 눈만 내놓은 그런 캐릭터들. 분명 방금까지는 굉장히 개방적이면서 호탕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완전 방어 모드에 들어간 이런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도 케이프 가동이 되니까 이렇게 팔 내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 무릎 쪽이 실린더 캐논, 아까 백팩에 있던 것과 같은 무장입니다. 이걸 무릎 외장으로 쓰면서 다리 아머는 완전히 커진 형태. 앞쪽으로 해서 지금 파츠가 몇 개죠? 라이트 아머에 정강이에 무릎, 배, 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이것저것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아까 따로따로 봤던 디테일이 한꺼번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 줄 수도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스러스터 디테일 쪽도 좀 보이기도 하고 발도 굽이 높아진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탱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바닥이 궤도 디테일이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게 아니라도 가만 보면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스파이크 있죠. 이렇게 바닥에 쫙 꽂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뒤로 밀려나지 않게 뭐 그런 디테일이 또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탱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또 세워봤습니다. 뭔가 아직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 모습, 약간 이제 나 이제 막 도착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세워봤고요. 베이스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리셰는 그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해야겠다 할 때는 이렇게 쫙 하더니 쫙 펼쳐지면서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탱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세 낮추고 백팩에 있었던 캐논 앞쪽으로 전개해봤습니다. 이런 포즈도 꽤 나쁘지 않죠. 이름에 걸맞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케이프 같은 경우는 좀 더 뒤로 휘날리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좀 펼쳐봤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살짝 내성적이어서 전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다니는 그런 컨셉. 마침 얼굴도 지금 표정도 부끄러운 표정도 있겠다. 이런 거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릎에 있던 캐논을 이 케이프 안쪽에 끼워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3mm 조인트니까 어디든 호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깨에 캐논만 썼다면 이번에는 무릎에 있던 것도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전신으로 봤을 때는 이 다리에 장착해놓은 미사일도 사용하는 느낌으로 다리도 정면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아까 라이트 아머 장착했을 때 손목 파츠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요, 일단 손목 교체해 줄게요. 교체가 끝났으면은 4개의 캐논을 전부 다 빼줍니다. 캐논 본체만 빼주면 되고요. 뭐 나머지 연결되어 있던 조인트는 그대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프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연결되어 있던 조인트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접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 케이프의 안쪽 검은 색깔에 이것저것 3mm 구멍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가니까 여기도 구멍이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캐논을 여기다 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린더 캐논을 팔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케이프를 가지고 와서 조인트를 바깥쪽으로 접어주고 앞쪽에다가 실린더 캐논 장착. 그리고 이 부분을 손목 조인트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실린더 캐논 액션 완성! 야, 이거 좋은 무장입니다. 팔에 장착을 해서 이게 더블 배럴 캐논? 무시무시한 캐논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메카닉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지금 이런 구도, 이런 포즈, 이런 무장 다들 좋아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토부키아의 메가미 디바이스 버스터돌 탱크 미드나이트 팽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미드나이트 팽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미 버스터돌 탱크가 존재하고 그거의 컬러 바리에이션입니다. 미드나이트 팽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컬러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원본이랑 또 다른 표정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도 매력 포인트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컨셉 캐논 2개를 가지고 와서 더블 배럴로 쓴다? 거기다가 평상시에는 그거를 망토로 쓴다? 와, 어떤 의미로는 좀 매니악하면서도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는 역시 강추할 만한 그런 애가 아닌가, 그런 메가미 디바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버스터돌 시리즈가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옵니다. 뭐 나이트도 좋았고 건너도 좋았고 탱크도 상당한 취향을 좀 저는 좀 취향이거든요, 이런 게. 이런 적당한 중장감. 물론 항상 하는 이야기 중 하나지만은 커스터마이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3mm 조인트, 구멍들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한 장비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